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에서는 좀처럼 일요일 방송을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주말에 예외적인 남자 김민중 대표님 모시고 일요일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주말에도 미준 방송이 계속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도 미준 독자님들한테 좀 이런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방송은 제 생각에 특별히 또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적용하기 쉬운 EPS를 가지고 우리가 배움의 장을 마련해 봤잖아요. 그래서 당장 실전에 활용하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 학습 효과가 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예정인가요? 네, 오늘 이제 EPS만 해도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배워야 될 게 있지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EPS를 아까 높아지는 기업을 찾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성장률이 EPS의 성장률이 매년 더 높아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 주가는 미래 EPS 방향을 하자는 게 지난 시간의 주요 내용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왕이면 미래 주가가 올라가지만 매년 더 성장률이 가팔라지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도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투자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와 이런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소개 말씀만 딱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툴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수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지표 EPS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EPS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와 그게 더 빨리 높아지는 기업들을 찾는 그리고 사례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럼 이 EPS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기업이냐? 그러면 저희가 요 나누기 분모 값에서 보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 위에 분자인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분모인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요게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되는 기업들이 가장 뭐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EPS 증가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스스로 회사의 내부의 역량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식수 감소 요쪽 이제 분모를 줄여서 EPS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보통 하는데 음, 이런 경우는 EPS 증가의 보너스 요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은 계속 현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 현금이 다 소진할 때쯤 되면 결국은 EPS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자사주 매입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순이익을 늘려서 EPS를 늘리는 기업이 베스트고 그리고 꽤 많이 남는 현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런 형태. 이제 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익이 많이 늘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느는 속도에 비하면 EPS는 훨씬 증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주식수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각시키면서 일어났던 효과이기 때문에 저거는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똑같이 EPS가 늘어나더라도 순이익 증가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가장 좋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요 개념을 가지고 EPS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면 네, 좋으실 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ROE는 제가 다음에 또 투자 지표 할 때 이거 정말 투자자한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ROE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ROE라는 개념이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성장률하고 매우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저희가 이 ROE라고 하는 건 리턴 언 에쿼티라고 해서 이 리턴은 이제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건 단기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에쿼티는 자본 총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우리 배울 때 요 주주의 돈이라고 하는 자본과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주주의 몫이라고 하는 순이익, 요 음, 두 개의 관계를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낸 게 ROE거든요.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 제가 수업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순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다 연결돼 있는 네,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투자 지표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이익률도 있고 뭐 성장률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는 지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재무 상태표 자체를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뭐 이런 걸로 나누거나 매출액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렇게 나누고 음.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을 연결하는 지표는 ROE, ROA, 뭐 ROIC 이런 정도를 음.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가 원래 투자한 돈을 가지고 주주가 1년에 얼마 그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어내느냐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서 보면 주주 수익률이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ROE라는 음. 말을. 그러니까 ROE가 왜 주주의 수익률이지라고 하면 주주가 돈 낸 걸 그거 가지고 얼마를 벌어내느냐가 ROE이기 때문에 주주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금리하고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은행에 우리가 1억을 넣어 놓으면 금리가 3%다 그러면 300만 원을 주잖아요. 그 그렇죠. 3%가 결국 내 돈이 1억을 넣고 1년 있다 올 300만 원이 나한테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ROE라는 개념하고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복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ROE가 결국은 그러니까 ROE가 높다는 얘기는 EPS 성장률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ROE하고 EPS 성장률은 매우 비슷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면 요 ROE랑 EPS 성장률이, 요거 EPS가 아니고, 예, EPS 성장률, 네, 예. 성장률이 요런 기업이 있고, 요런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음. ROE가 EPS 성장률보다 높은 기업이 있고, 반대로 EPS 성장률이 ROE보다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냐는 거죠.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EPS 성장률이 ROE보다 높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음.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ROE는 EPS 성장률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제 음. 후행하는 지표다. 이런 걸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EPS 성장률이에 따라서 ROE는 수렴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EPS 성장률이 ROE보다 높으면 ROE는 결국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음. EPS 성장률이 ROE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럼 그 회사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EPS 성장률이 30%니까 높고 뭐 예를 들어서 50%는 더 높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ROE가 10%인데 EPS 성장률이 10에다 30%면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그럼 거기에 음. 맞춰서 ROE도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EPS 성장률이라도 ROE보다 높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ROE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EPS 성장률이 ROE가 낮으면 ROE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음. 낮아진다는 건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그 회사의 앞으로의 밸류에이션도 계속 맞춰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 ROE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뭐 ROE에 대한 개념 그런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요 표는 뭐냐면 우리가 ROE라는 걸 할 때 아까 값이 요 자본 총계와 순이익 100억 달러를 가지고 2023년도에 40억 달러를 벌면 요게 100억 분의 40억 달러니까 ROE가 40%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 순이익을 벌어서 주주한테 이제 돌려주는데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을 제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익에서 남은 돈, 배당을 주고 남은 돈. 근데 만약에 주주한테 배당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40달러를 그대로 자본 총계에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연도에는 140억 달러가 되는 거고 이 그렇죠. 140억 달러를 가지고 ROE가 똑같이 40%라는 거는 우리가 이 ROE 40% 얘가 요렇게 해서 구한 값이지만 예상 주당 순이익은 ROE를 곱하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자본 총계 140달러에서 40%를 곱하면 56억 달러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산한 40%나 자본 총계에서 40%를 곱한 값이나 똑같은 이제 개념이 되는데 예. 제가 이 표를 설명드리려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ROE가 40%인데 순이익을 보시면 40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16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억에서 16억 달러, 그러니까 40%가 는 거예요. 예. 그럼 뭐죠? EPS 성장률 40%와 ROE 40%가 똑같은 값이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게 나오죠. 왜냐하면 EPS 성장률이 먼저 움직이고 ROE가 수렴하니까. 근데 음. 이론적으로는 배당도 하지 않고 똑같으면 그냥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버핏도 어떤 본인의 어떤 책이나 이런 언급할 때 보면 EPS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15, 그러니까 ROE가 15% 이상인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ROE가 15%로 꾸준히 유지한다는 얘기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EPS 성장률이 매년 15%씩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라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ROE가 마치 멈춰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ROE가 30%라는 거는 EPS 성장률이 30%가 계속 나와야 얘가 30으로 유지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EPS 성장률이 50%인데 지금 ROE는 30%다. 그럼 결국 ROE가 끌어올라가서 50%대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EPS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을 찾으시는 게 ROE보다 높은 기업을 찾는 게 좋다. 이런 정도를 음. 일단은 ROE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뭐 본격적인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미래 EPS가 미래 주가를 결정한다. 두 음. 번째,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미래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는 기업은 주가 상승률도 더 가팔라지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장률로만 보지는 말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EPS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0달러, 14달러, 15.68 성장률로 보면 100%, 40%, 20% 이렇게 줄어드는 기업이 있고 한 개 기업은 올해는 15%인데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50%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이 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EPS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ROE도 떨어지고 밸류에이션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때 고평가 상태였다고 한다면 음.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PS 성장률을 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기업을 찾으시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을 상당히 줄여주는 거고 음.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2개를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기업 엔비디아.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주가를 받은 사실 그 전에 준비한 거라서 음. 사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주주들이 되게 사랑하고 이런 기업이라 이게 다루기 되게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 혼나고 떨어진다고 말해도 혼나고 그러니까 뭘 말하면 혼나는 그냥 응원만 해줘야 되는 이런 주식계 거의 레벨에 가 있는데 그동안 워낙 뭐 주주들한테 수익률을 많이 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보면 여기 이제 EPS 성장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도 그 방향으로는 가겠죠. 주방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요 시점에서 향후에 주가가 지금의 기울기처럼 A처럼 이렇게 막 뚫고 천장으로 가는 속도로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오르긴 오르는데 예전만큼의 기울기는 아니라 그 기울기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약간 횡보 비슷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간으로 온 수익률이 한 10%? 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로 갈 음.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시점을 잡는 게 좋을 거냐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EPS 성장률을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래서 2025년 1월이니까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이제 2017년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보면 과거에 이제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 막 300%, 막 500% 되던 여기 뭐 거의 뭐 10배니까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도 137%가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올해 1년 예상치는 48.99%죠.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당연히 높긴 높은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투자 시점이나 포인트를 잡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내후년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요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 6월 정도 지나가면 저는 그 다음 연도의 성장률의 주가가 미리 반영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 요때는 지금 EPS 성장률이 25% 정도거든요. 그럼 뭔가 예전에 고속 성장주로 하던 이 엔비디아에 대한 느낌보다는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성장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A 형태로 가기에는 좀
예상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음, 물론 이제 뭐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요런 성장률이 다시 48이 아니라 막 55, 60 이렇게 바뀌고 얘도 25가 아니라 35, 40 이렇게 바뀌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이제 강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데이터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은 A보다는 B나 C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은 저희 사이트에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예, 저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아, A와 B 정도 사이까지도 성장할 수 있겠고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저희가 대표님께서도 어떤 대응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예, 지금 시점에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지만 데이터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인풋이 달라지면 저는 결정하는 아웃풋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뭐 6개월 있다 보시고도 계속 이걸 그대로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의 인풋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판단의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정체돼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보통 이제 EPS가 9.68에서 11.8, 13.07 하니까 한 10% 초반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사이즈도 크니까 이제 이익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음, 2026년도에 보면 15.4, 2027년도에 보면 18%. 근데 성장률이 높진 않지만 뭔가 성장률이 개선되는 이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A 형태로 급등할 거냐? 약간 그래도 우상향할 거냐? 아니면 얘는 성장이 멈췄으니까 C로 갈 거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아마 보시면 뭐 물론 이제 이제 의견들은 다 달라지겠지만 음, 많은 분들이 아마 B 정도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급등주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C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럼 B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 아 B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때 살 거냐 아니면 조금은 낮은 요 시점에 한 뭐 400달러 정도 정도에 살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밸류에이션 해서 이제 사는 시점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률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제가 작년에 막 9월 달에 처음에 이제 나오면서 대표님 되게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되게 핫한 종목, 이 회사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아요. 낫냐. 그래서 예. 막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엔비디아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서 테슬라가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되게 음, 조심스럽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테슬라가 좀 더 이제 뭐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예, 게 변화가 있었고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테슬라도 이미 급등해서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주어진 걸 가지고 6개월, 1년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런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는 실제 사례를 좀 업데이트해서 사이트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한 두 종목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 뭐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인데요. 도어대시라고 하는 이 기업은 이제 배달 서비스 전문 회사죠. 예, 그래서 문 앞에다 딱 배달해주는 뭐 쿠팡이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성장성이 되게 높고 현금 창출력 좋고 이렇게 음, 수익성이 0이라는 거는 현재는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적자니까 0이겠죠. 아, 저게 이제 현금이 먼저 꽉 차면 그다음에 제가 수익성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음, 기업들이 미래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의 음,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음, 밑에 내려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거죠. 주가가 어, 이 단계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구나.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이 흑자로 전환해서 이제 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요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올해가 19.1%, 그다음에 2026년도가 17.3%, 그러니까 한 18에서 19% 2년 연속 성장을 매출이 성장이 예상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EPS를 보면 올해가 570%. 음, 근데 이 570%가 큰 의미가 없는 게 흑자 전환한 상태가 베이스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효과 때문에 57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올해는 이 비율의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연초니까. 그래서 요 주가, 요 매출액 성장률 19%에 EPS 성장률 570%의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연도에 보면 71%인데 이게 성장률이 낮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 흑자 전환에서 이 성장률이 3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이 회사의 성장률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몇 개월 지나면 한두 달,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이 회사도 확정치가 2024년도가 나올 거예요. 확정치가 예, 나면 얘가 이제 이쪽 왼쪽으로 밀리고 파란색이 될 거고 2027년도 데이터까지 딱 나올 거예요. 그럼 2027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EPS 성장률 70%를 유지하는 정도가 나오면 도어 대시는 상당히 주가가 오랜 기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 EPS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찾으시면 상당히 좋다. 또 음, 하나 종목을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그때 듀오링고, 예, 탑픽으로도 소개해드렸던 네. 그래서 이제 언어 학습 앱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예, 예, 여기도 보면 이런 형태죠. 약간 삼각형 형태. 성장성이 꼭지점에 있고 현금 창출력을 높고 수익성은 좀 낮고 요거는 이제 현금 창출력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수익성이 채워지는 그 초기 성장주에 나타나는 게 요런 약간 삼각형인데 약간 그러니까 오각형인데 약간 삼각형처럼 보이는 요런 형태들이 아마 우리 미준 대표님도 되게 좋아하는 유형에 속하는 네, 종목들이고 아마 많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초기에 발굴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들을 찾으면 좋거든요. 예, 내려보면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때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사실 빠진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예, 시점에 EPS가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알고 있었고 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다 후행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이 그래프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EPS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래 EPS의 방향을 먼저 잘 보세요. 그리고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EPS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밑에 있는 성장률의 데이터를 좀 보면 매출액이 이제 올해가 29%, 내년에는 25%, 그다음 음, EPS는 올해가 45%, 내년에는 어, 47%. 성장률이 좋네요. 다시 또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기업들은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물리더라도 진짜 약간 막 대표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죽죽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유형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성장률이 더 좋아지는 기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성장주가 좋아하는 기업을 어떻게 매번 찾을 거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런 기업만 그렇죠. 딱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저희 이제 투자 레시피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예. 지금 데이터를 뿌려서 이제 그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찾지 않더라도 예. 성장률이 도높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향후 2년인 거죠. 올해 예상치 포함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기업들만 탁 찾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지금 개발해서 리스트를 다 지금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개별로 막 찾지 않으시더라도 음, 들어가시면 그 기업들만 쫙 리스팅이 되고 거기에서 업종을 선택하시면 그 업종 내에서만 또 요 기업들을 다 소팅해서 보실 수 있게끔까지 저희가 다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요런 형태의 기업들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의 사례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오늘 그 같이 배운 내용이 실전에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빈번하게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투자의 원칙 하나가 주식 투자는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절대 그 100%를 바라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할 때는 그냥 확률을 높이는 쪽에 만족을 해야 되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51%의 확률만 돼도 반복적인 결정이 쌓이다 보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전달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EPS의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누진된다면 결국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방법을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주식만 리스트를 쭉 뽑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업그레이드가 그렇습니다. 되면. 그래서 초이스 스탁 하나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날이 머지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EPS가 계속해서 그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플랫폼을 굳이 보지 않아도 좋은 종목은 다 발굴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깔끔한 정보, 하지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준 운영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이 방송에 공헌을 하고 싶은데요. 네. 듀오링고 얘기가 나와서, 아, 네. 제 딸이 이제 10살이거든요. 근데 아, 네. 듀오링고를 지금 한 3달 정도 썼어요. 음, 그래서 3달 전에 듀오링고를 이제 깔고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학교에서 불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어, 불어를 그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학을 와가지고 영국에서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딴 애들은 몇 년 동안 배웠으니까 불어를 괜찮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불어를 전혀 못하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느라고 고생을 하다가 듀오링고를 3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어, 그 60일 이상, 66일이었나요? 예, 66일을 만약에 하루도 빼지 않고 듀오링고를 하면 아이패드를 사주기로 했어요. 아, 네, 네. 하도 아이패드를 맨날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근데 결국은 66일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30분씩. 네, 네. 그래서 66일을 하고 나니까 얘가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어로 대화를 해요. 지 어, 오빠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어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재밌어요. 이 듀오링고가 어, 재밌더라고요. 게임처럼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음, 따라가기만 하면 실제로 언어가 느는 걸 보면서 듀오링고가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은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불어로 성공을 했으니까 딴 거를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플랫폼이구나. 사업 모델도 괜찮고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또 EPS의 성장률을 보니까 투자 가치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공유하면서 듀오링고라는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네. 첨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김민중 대표님하고 녹화가 있는 날 방송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조금씩 늦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밤늦게까지 이제 방송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피로하실 텐데 휴식 푹 취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예,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